정말 과일을 씻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색지로 포장된 복숭아와 사과를 구입해 직접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지에서 색소가 묻은 과일을 흐르는 물에 30초씩 문질러 씻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잔류된 농약도 씻긴다고 알려져 가정에서 흔히 과일을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30초가 지나고 눈으로 봤을 땐 색소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색소가 완전히 다 제거가 되지 않고 미세하게 남아 아직 색소가 남아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지에서 분홍색 색소가 심하게 묻어났던 사과입니다. 어느 정도 지워지긴 했지만 아주 연하게 분홍빛이 남아있습니다. 씻기 전 복숭아는 잔털에 노란색 수가 묻어있습니다. 하지만 세척 후에도 일부 노란색 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양이 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포장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애들이 고음력 색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니까 몸에 섭취됐을 때 암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든가 어떤 경우는 이제 심장 질환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건강에 유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업용 색소가 아이들에게 노출됐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색소가 안 들어간 흰색 포장지들은 괜찮은 걸까요? 안전한 포장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지엽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과일 싸는 포장지 있어요? 과일 싸는 거. 이거랑 달라요? 이거 좋죠. 이게 더 좋은 거야? 만져보시면 식품용이 따로 있나요? 되나요? 무해한 식품용 포장지에는 무형광 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냥 보기엔 보통 흰 종이와 다름없습니다.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형광물질이 없어야 무해한 종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잉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책적인 원칙이고 형광물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거죠. 식품용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형광의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형광 분석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조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요, 더 같습니다. 바로 블랙라이트입니다. 자외선만을 투과시키는 짙은 색의 유리를 사용한 일종의 형광 램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형광물질이 지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블랙램프를 이용해서 보시면 볼까요? 어두운 쪽에서 블랙램프를 비춰주면 이런 식으로 비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평상시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형광물질을 판별해내 위조지폐 감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 포장지에도 형광물질이 있다면 블랙라이트를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블랙라이트를 비추자 과일 포장지가 파란 형광을 띱니다. 이 파란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형광증백제란 자외선을 흡수해서 파란색 계열의 가시광선을 방출함으로써 종이나 섬유가 보다 하얗고 밝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화학약품입니다. 따라서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섬유나 혹은 종이는 자외선 램프하에서는 파란색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빛의 원인은 바로 이 가루, 종이에 사용된 형광증백제입니다. 형광증백제는 누른색의 종이나 옷을 보다 더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화학약품입니다. 이 파란빛이 햇빛이나 일반 조명 안에서 흰색을 더 희게 보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을 경우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푸른빛이 납니다. 만약 형광증백제를 넣은 흰 종이를 노란색으로 염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라이트를 비춰봤습니다. 보통의 색지와는 다르게 약간 푸른빛이 도는 노란색으로 빛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포장지에도 형광증백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블랙라이트를 비치니 발광이 됐습니다. 노란 색소로 만든 포장지에 형광증백제까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색소처럼 형광증백제도 과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포장지와 닿았던 부분을 들어보니 미세하게 노란빛이 납니다. 색지에 있던 형광증백제가 과일 껍질에 옮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형광증백제, 우리 몸에는 괜찮은 걸까요? 형광증백제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장염이나 구토, 두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오래 접촉하는 경우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